타인 눈에 그럴듯한 사람으로는 보여야 되고, 근데 무시당하기는 싫고, 2030 세대가 정신이 딱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 넘치고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남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신경 쓰지 마. 너가 예민한 거야. 사람들은 너한테 관심 없어. 너답게 살아.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속으론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알아. 나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근데 또 괜히 부정적인 사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맞아 하고 넘기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 그때 말 못한 상황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막상 말해야 되는 순간엔 아무 말도 못했던 나를 보면 왜 이러나 싶고 자괴감 들고, 그러다가 다짐을 합니다.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을 꼭 하자. 하지만 또다시 말 한마디 못 꺼내고 목구멍에 걸려서 나가지 않아요. 나가도 조그맣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하게 되죠. 메비우스 띠처럼 반복되는 패턴, 지겹고 끊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기분. 그러다 항상 결론은 아, 내가 싫다. 아, 존나 병신 같아. 이러고 끝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다 제 이야기죠, 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잘 못하는 거, 남의 눈치를 보는 이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릴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 비록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걸 그냥 놔두면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한 피해와 불이익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 눈치 보는 것, 자의식 과잉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이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좀 찝찝하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좋아지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우리는 남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볼까요? 왜 내가 원하는 바도 말을 잘 못하고 거절도 잘 못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라고 말도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너무 사랑받고 싶고 거부당하는 거, 상처받는 게 극도로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생존 전략이에요. 부모님의 칭찬, 눈빛, 말투 하나에 내 존재의 가치가 좌우되는 느낌. 성적이 좋으면 칭찬, 못 보면 비교와 무시, 울면 울지 마라, 화내면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넌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러기나 하고, 친구랑 싸웠을 땐 너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경험 안에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된다. 나는 참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이 말 해도 되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계속 머릿속으로 검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강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부모님은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준 적이 별로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실수하고 마구잡이로 표현을 해보면서 배웠어야 했어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내 욕구를 잘 받아들이게끔 했어야 했는지를 배웠어야 했는데, 조용히 해, 울지 마, 엄마한테 말대꾸하면 착한 아이가 아니야, 이런 말만 듣고 살았으니까 감정을 스스로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해봤자 뭐해, 또 상처받을 텐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표현했을 때보다 표현 안 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점점 감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감정들 느끼면 괴롭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는데 나 혼자 괴로워야 돼? 괴롭기 싫으니까 또 차단을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구를 숨기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잘 몰라. 사실은 타인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사실 타인에게 하고 있는 거죠. 타인은 사실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타인한테 다 맞춰주고 거절하지 않고 그래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보기 좋았던 내 모습이 타인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인간관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밝은 척, 친절한 척, 그런데 뭔가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나의 속 이야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감정, 하루 일상,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대화만 하게 되고 대화가 계속 뚝뚝 끊기고, 상대가 보기에는 감정이 없나? 느끼는 게 없나? 무슨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매력 없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이렇게 느껴지면서 점점점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연애는 어떨까요? 너는 왜 네 이야기를 안 해? 넌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랑받고 싶어서 참았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구를 말하면 혼났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문제가 더 생기네? 이 경험이 지금 충돌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해가지고 더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사랑받으려고 숨겼는데
숨기니까 사랑받지 못해. 나의 회사 생활, 인간관계, 연애까지 이게 꼬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과 내가 하려는 선택에 계속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만 커져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무능력해 보이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부족해 라는 수치심, 자기불신,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외로움, 어차피 난 해도 안 될 거야 같은 패배자 마인드에 빠지고 자기 의지를 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30 청년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은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러니까 회피하고 2030 세대가 정신이 딱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고 근데 무시당하기는 싫고 타인 눈에 그럴듯한 사람으로는 보여야 되고 타인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중심이 없고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기 감정은 뭔지 모르고 하고 싶은 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들 만나면 눈치 보이니까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지고 결국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일도 연애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위해서 나의 솔직한 욕구와 감정과 생각, 느낌을 다 억눌렀어요. 그리고 타인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고 타인 기준에 자기를 계속 맞추려고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내 기준은 없고 타인 기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체성을 잃고 나를 불신하는 게 더 커지게 되고 수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 삶의 방향성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 눈치 하나 보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마 도통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회복의 4단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한 직장인 분이 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면 너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 결과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내 욕구를 드러내기보다는 계속 맞춰주고 조심조심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매력없다, 재미없다, 너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듣고 더욱더 눈치가 보이고 그로 인해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총 4단계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인지를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인지하냐면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인지해 보는 거예요. 사실 나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었다, 왜 나한테 화만 냈는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적어보는 거죠. 내가 왜 착하게만 살아야 돼? 왜 이게 이기적인 거야? 나는 내 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표현 단계로 가야 돼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봤으면 이제 알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 10중 8이다. 8보다 2배 더 크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3배, 많게는 5배까지 표현을 해야 나가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내가. 제발 나의 인생에 신경 쓰지 마! 하면서 확 표현하는 거예요. 마이크 끼고 있으니까 작게 하지. 이제 실제 할 때는 여기 공간에 내 소리로 감정으로 다 채운다라고 상상하면서 지랄 발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들 보면 이걸 어떻게 참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인 게 없지 않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 억눌렸던 감정들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남 눈치를 보는 게 표현해야 될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1순위로 생각해서 토해내고 싶은 말을 표현해보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와 슬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 이제 이 감정이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막 흐르는 상태가 돼요. 딱 막힌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뻥 뚫린 느낌, 해소된 상태로 바뀝니다. 그때 상태가 이제 감정이 정화된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 되냐? 아니죠. 3단계로 갑니다. 재정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표현들을 막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내가 많이 속상하고 답답했나 보다.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라는 알아차림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가르침과 나의 욕구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어릴 때는 그 무분별하게 엄마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흡수했다면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구나. 사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구나. 엄마한테 이 말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이런 명확한 행동을 정하게 돼요. 엄마가 실망하면 어쩌지?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나는 엄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라는 사고의 전환이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 전에는 엄마한테 내 이야기를 하고 남에게 내 거를 말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엄마한테 가서 실제로 대화를 해봄으로써 나는 나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행동까지 하는 게 이게 회복의 4단계로 크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나의 생각과 욕구를 이렇게 상대방과 말해도 되는구나. 하나의 경험이 또 쌓이면서 과거의 사고방식이 점점 무너지고 새롭게 쌓여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경험이 많이 쌓여야 돼요. 이 회복의 4단계까지를 무조건 계속 패턴을 도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꺼내다 보면 AI 같고 경직되었던 얼굴 표정, 부자연스러웠던 나 자신이 점점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현재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표현 근육이 생기게 돼요. 감정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의 신호 같은 거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신호, 긍정적인 감정은 좋은 신호.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정 자체가 내가 나한테 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소개팅 전에 불안하고 떨리면 그만큼 내가 잘하고 싶고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두렵다면 내가 이걸 잘 해내고 싶구나 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열등감 또한 나의 욕망을 인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느끼면 안 된다 하고 억누르다 보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게 돼요. 이걸 알아차리고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남 눈치를 보는 습관은 사랑받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전략이에요. 하지만 그게 점점 커지면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인정하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억압된 감정을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같이 듣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한지 또는 생각나는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